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 화면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화면을 아래로 당겨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잠시 로딩. 그리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잔액 0원.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세로 고침. 또다시 세로 고침.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울리던 텔레그램 알림이 멈췄습니다. 채팅방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뜨는 문구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 채팅방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32년.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나이 58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예전 같았으면 이미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이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2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던 나날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두어 달 전부터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나간다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박성호는 괜히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사실 돈이 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쓸모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후배들이 질문을 했고 상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중요했고 그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용돈 보내드렸어요. 그냥 편하게 쓰세요. 박성호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평생을 돈 버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그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로 나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2년 동안 서류를 넘기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성호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 일자리, 시니어 재취업. 화면을 채우는 것은 경비, 주차관리, 청소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는 32년간 쌓아온 것들을 이대로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 한구석에 작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루 30분 데이터 검수 작업, 관련 업계 경력자 우대, 일당 15만 원, 데이터 검수, 경력자 우대. 광고를 누르자 텔레그램이라는 낯선 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파이낸스 최민재 팀장입니다. 박성호는 자신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다뤄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베테랑이시라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베테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퇴직 후 석 달 동안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최 팀장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습니다. 역시 경력자분은 다르시네요. 저희도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손해볼 것 없어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알겠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작업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엑셀 시트였습니다. 해외 부품 거래 송장 번호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중복되거나 누락된 코드를 찾아내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박성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코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행과 32행 코드 오류. 수정 요망. 거의 즉시 최 팀장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반나절 동안 못 찾던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습니다. 9만 원 입금. 글로벌 오토파이낸스. 박성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은행 앱에 직접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20분 만에 9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월급은 한 달 내내 야근하고 씨름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5만 원, 7만 원, 10만 원씩 수익이 쌓였습니다. 일주일이 되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용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 팀장이 박성호를 새로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VIP 검수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환영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퇴직 후 아무도 그를 이렇게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원장입니다. 전에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명퇴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길을 찾았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같은 업계, 비슷한 나이. 저 사람이 성공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며칠 뒤 최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검수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검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투자. 박성호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최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박성호는 이 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근데 직접 해보니 다르더군요. 형님, 저를 믿어보세요. 박성호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내 몰래 비상금 통장에서 빼낸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수익률 30%입니다. 링크를 눌러보니 65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150만 원. 아내가 한 달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 팀장이 다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최소 1억 원입니다. 박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큽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1억 5천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32년의 세월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 2배가 되면 아내를 더 이상 일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을 마친 뒤 박성호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3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투자 현황판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변하더니 로딩만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접속이 안 됩니다. 제 돈 어떻게 된 겁니까? 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이 원장에게도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이 채팅방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박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2년.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친절했던 최 팀장, 같은 업계라던 이 원장.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첫 수익은 1억 5천만 원을 낳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성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송금하신 거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조직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퇴직금 전부를 잃었다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한참 뒤에야 박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알아.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요? 32년 동안 이 가정 지킨 사람이 누군데? 박성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근데 당신이 무너지면 나는 어떡해요? 그 말에 박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박성호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송금하신 거라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조직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퇴직금 전부를 잃었다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아팠습니다. 한참 뒤에야 박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알아.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요? 32년 동안 이 가정 지킨 사람이 누군데? 박성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근데 당신이 무너지면 나는 어떡해요? 그 말에 박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다시 반찬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이 똑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박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리석음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그는 자신이 당한 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광고에 끌렸는지, 어떤 말에 속았는지, 32년간 데이터를 다뤄온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완성된 자료를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이거 보고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이 글 보고 안 했습니다. 박성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투자 제안이 하나 왔는데요. 아버지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박성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내봐라. 그는 다시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